최근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의 영상입니다.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하며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2023년에 90대 총장님이 춤추는 게 레전드다. 믿을 수가 없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대단하십니다. 등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만 91세이십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외모는 물론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 머리숱, 살아있는 눈빛까지 정말 놀랍네요. 치아도 임플란트 하나도 없이 자연치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90세가 넘으면 기력이 떨어져 걷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활력이 넘치시는 이길려 여사님의 동안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해오신 업적들도 존경스럽지만 지금까지 자기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이 더 존경스럽네요. 이길려 여사님의 동안 비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을 자제하신다고 합니다. 다량의 소금 섭취는 많은 질병의 주 원인입니다. 서울백병원 구호석 교수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기 쉽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다라며 짜게 먹으면 몸속 나트륨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혈액의 양이 늘어나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위암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도 악화시킵니다. 다수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위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뇨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악화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소금 섭취량보다 2.5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하나 짜게 드시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실천 방법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외식을 할 때는 짜지 않게 해달라 라고 말한다. 둘째, 국물에 소금이 많으므로 가능한 건더기만 먹는다. 국그릇을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패스트푸드는 소금이 많으니 자제한다. 네 번째, 생선은 자반보다는 날 생선을 먹는다. 다섯 번째, 라면의 스프는 다 넣지 않고 줄여서 먹는다. 여섯 번째,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인다. 일곱 번째,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은 적게 넣고 소금보다는 간장, 간장보다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는다. 동안 비결 두 번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 이 총장님은 한 인터뷰에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자원인 만큼 일상 속에서 물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섭취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속설 중 하나가 하루에 2리터, 즉 8잔 정도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는 건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70여 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약 2.5리터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인에 비해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리터 정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 식습관에 따라 각자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다른 것이죠. 또한 사람마다 체중과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섭취 기준이 다릅니다. 지난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는 하루 900ml 이상, 여성의 경우 600에서 800ml 이상 정도 섭취해야 충분한 물 섭취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령에 따른 물 충분 섭취량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경화와 신부전증 같은 질환의 경우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매 시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외로움도 타지 않는다. 이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총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바람개비를 좋아했다. 바람개비는 역풍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힘껏 살아내는 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원동력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시는 날에 한 번쯤 떠올려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총장님은 본인의 동안 비결을 묻는 질문에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인터뷰에서 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미국 유학 시절 다른 친구들이 외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도 난 눕기만 하면 잠이 들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도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느냐 라고 그러는데 감각이 둔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 누가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미국 스탠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년 정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의 노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2년 빠르다고 했는데요. 흡연보다도 외로움이 노화를 가속시킨다니 놀랍네요. 미국 조지 워싱턴대 간호학과 로리 이크 부학장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과 불안 수준이 높다. 또 덜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십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실내에서 러닝머신이나 스테퍼로라도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운동은 꼭 한다고 하시네요. 유일하게 돈을 쓰는 것도 남들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 골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테퍼는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 보조기구인데요. 중년에게 있어서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스테퍼 운동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스테퍼는 대퇴사두근 강화에 효과적인데 이 근육은 무릎의 충격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와 마찬가지로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자칫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운동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운동 시간을 정하고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운동 강도를 차츰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여전히 일을 한다. 이 총장님은 내년이면 93세로 고령이지만 현재까지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이 총장님이 얼마나 일에 열정적이고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개원해 운영하던 당시에는 4시간씩 주무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총장님은 학창시절에도 하루 4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잠을 이기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며 6.25 전쟁 중엔 방공호에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잠이 늘어 11시에 주무시고 6시 반에 일어난다고 하시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본인의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 모습 멋지십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총장님의 말씀에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늙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아닐까요? 오늘은 이기려 총장님의 우주 최강 동안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짠 음식 먹지 않고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기, 꾸준히 운동하기, 열정적으로 살기.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하지만 생활에서 매일 꾸준하기는 실천하기 어려운 비법들이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라도 매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죠.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한 습관을 알려드릴 수 있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듯 구독자분들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습관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건강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